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현대사 돋보기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역시 그와 관련된 주제로 좌익이 지운 독립운동, 실력양성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좌익 내지는 한국사 연구자들의 독립운동 인식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한 교과서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교과서가 특별히 어떤 편향성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유별난 건 아니고 그냥 임의로 우연히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교과서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인식은 비타협적인 운동, 또 폭력, 무장투쟁이 독립운동이다, 이런 인식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이 대표 저자는 오히려 약간 유연한 입장의 학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대사, 일제시대사 부분이 크게 보면 이제 두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이 5개의 절로 되어 있고 모두 10개의 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 절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가시면 1930년대의 민족운동, 또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건국준비활동, 이렇게 3개의 절에서 독립운동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7가지의 독립운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 독립전쟁, 이것은 이제 김좌진, 홍범도 장군 등의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런 걸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열투쟁 해서 김원봉의 의열단, 또 김구의 한인 애국단,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의거, 이런 것을 다룬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민족 유일당 해서 신간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다루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성향의 노동조합, 또 농민조합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 운동, 이렇게 이름 붙여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투쟁 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이제 김일성의 동북 항일 연군의 유격대 활동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다루는 것이 이제 중국 관내에서 민족혁명당이 만든 조선의용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개편된 조선의용군, 이런 걸 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기에 들어가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동,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김구루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김구의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 손을 잡고 주미 외교위원부를 부활시켜서 그 외교운동을 역시 같이 병행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대개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운동사를 서술하고 가르치면은 뭐가 문제냐? 첫째는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서 외교 독립운동, 또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립운동이 아닌 걸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문제는 중도 반단에 그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1945년에서 독립운동이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45년부터 48년이 독립운동의 결선인데 이거를 해방 전에 독립운동과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을 세우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3번째 문제는 각 독립운동의 지향점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제에 대한 항거면 다 좋다, 다 오케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1920년부터 45년까지 독립운동사를 다루고 나면 이제 30년대 이후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번부터 7번까지의 독립운동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이 4, 5, 6번은 다 공산주의 운동이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그런 독립운동입니다. 비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임시정부와 광복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운동사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남의 집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 정권을 세우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의 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나의 원수의 집 아닙니까? 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의 원수의 집 이야기를 사실은 배우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또 배우려고 하면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사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외교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다뤄야 되고 또 실력 양성 운동을 아주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이를 일제하에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또 미군 정기의 건국운동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장래 독립을 위한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구한말, 그러니까 한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벌어졌던 애국 개몽운동의 기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창호고 그 조직이 이제 신민회입니다. 제 오른쪽에 도산 안창호 선생과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제가 사진을 실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보다 3년 늦게 태어났고 상당히 성장 과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과거 시험이 막히니까 새로 영어를 배우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제학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새 학문을 배우면서 나중에 독립협회 활동으로도 가게 되는데 도산 안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일전쟁의 격전지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그러면서 역시 독립협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 활동한 것에 비해서 안창호 선생은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 개몽 지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중점을 뒀던 것은 실력을 기르자고 하는 거였고요. 대표적으로 1909년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애국자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길은 일보 물러서서 장래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만국의 비극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는 까닭이니 힘이 모자라서 잃은 것은 힘을 길러야 찾아질 것이다. 국내에 남을 수 있는 이는 국내에서, 남을 수 없는 동지들은 해외로 나가서 인격력과 단결력을 기르고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민력을 배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민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만이 조국을 찾는 하나의 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09년이면은 이제 거의 나라가 이제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고,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이듬해인 1910년 3월인가에 떠납니다. 또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데, 어쨌든 그 직전에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인격력과 단결력을 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단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력과 단결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차 독립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민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운동이 바로 신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라고 해서 꼭 실력 양성 운동, 교육과 산업만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력, 군사력을 기르는 것도 실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민의 일부는 만주로 가서 무장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운동을 또 펼쳤고요. 그건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가 흔히 외교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지만은 외교 독립운동이 유효할 때는 그것을 하고 외교 독립운동이 쉽사리 펼치지 않을 때는 또 실력을 기르는 교육과 산업에 종사해서 실력을 기르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결정적인 국면에 가면은 무장 독립전쟁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실력 양성론의 일례를 우리는 춘원 이광수의 닭싸움 일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광수는 그 안창호의 수제자격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광수는 아시다시피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이요 또 사상가였는데요. 그 사상의 계보로 따지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으뜸가는 제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합방 무렵에 이 이광수는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교주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집에 닭이 있고 자기 집에서도 닭을 기르고 이랬는데 그 목사집의 수탉에게 자기 집 수탉이 쪼이고 암탉까지 빼앗기는 거 보고 분개해서 자기 수탉에게 쇠고기와 구리가루를 먹여서 힘을 기르게 한 후 싸움을 붙여서 마침내 교주네 수탉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날 쇠고기 한 근과 구리가루 2돈중 어치를 먹고 며느리 발톱을 날카롭게 갈아서 바다 건너에서 온 일본 수탉을 물어뜯어 이기는 길뿐이다. 쇠고기와 구리가루란 다름 아닌 교육과 산업이다. 저는 이런 이광수의 닭싸움 일화가 실력 양성 운동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창의 김씨가인데 바로 경상방직을 세우고 그리고 보성 전문을 인수하며 또 동아일보사를 창립했던 김성수, 김연수 일가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있던 대지주 가문인데요. 대지주 가문으로 성장한 거는 이 김성수 선생의 할아버지 때인 김요협 대에서 전북 고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재산을 모았다는 겁니다. 재산을 모으면서 여러 지역에 에서 경지를 모으게 되는데 두 아들 대에서 전국에서 손꼽을 만한 10손가락 안에 뽑을 만한 그런 대주주로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18년에 그 큰형 기준가에서 한 700정보를 갖고 있었고요. 1정보가 3,000평입니다. 그런데 한 700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24년경에 보면은 그 동생이 2,000정보, 1916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대지주가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고 호남 지역에서의 계몽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아들, 그러니까 성수와 연수를 일본에 유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진에 앉아있는 왼쪽이 이제 형 김성수인데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동생이 교토대의 경제학부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각각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펼친 근대화 프로젝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교육과 산업과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은 물론 김성수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뒷받침을 하고 특히 기업을 발전시킨 사람이 동생 김연수 선생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부분을 보면은 1914년에 이 김성수 선생이 일본의 그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귀국을 해서 1년 가까이 구상을 하면서 중앙학교를 인수를 합니다. 1915년에 그 인수를 해서 학교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17년에. 지금 왼편에 보시는 지금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사진이 중앙학교 모습인데요. 집안에 돈을 끌어다가 이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이게 정규학교가 아니었는데 정규학교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21년에 중앙고등보통학교 이렇게 개편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32년에 가면 이제 보성 전문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용이 창립한 학교죠. 그런데 천도교에서 인수해서 경영하다가 경영난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역시 시설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관과 도서관을 신축을 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위에 있는 게 이제 일종의 조감도 비슷한 건데 동아일보에 실렸던 건축 계획이죠. 보성 전문의 본관 신축 계획이었고 이것이 이제 그 밑에 보시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에도 쓸만한 이런 멋진 건물을 이 30년대에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중등교육과 또 고등교육 부문에서 중요한 학교들을 세워서 한국인의 교육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면을 보면은 애초에 경성직리라고 해서 원래는 한복의 데님이라고 하는 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걸 인수를 해서 본격적인 방직회사로 경성방직을 1919년에 창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국의 유지들을 모아서 이 회사를 만드는데 따라서 이 집안이 크게 돈을 내지는 않았어요. 3만 5천 원 정도를 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 공장을 짓는 준비를 할 때 잘못 투기를 하다가 자본금이 25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절반 넘게 날립니다. 마치 주식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식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회사 문을 닫을 처지인데 이때 이 집안에서 25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회사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는 직포 회사로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이 동생 김연수 선생이 이제 36년에 방적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이제 조선 4대 방직 업체의 일원으로까지 이 경성방직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말에 가면은 이제 만주에도 진출해서 남만방적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남만방적 주식회사가 이제 경성방직의 자회사인데, 경성방직보다도 규모가 약간 더 큽니다, 오히려. 어쨌든 그런 큰 회사를 만주에도 건설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언론 사업이 있는데, 바로 1920년에 동아일보를 창간한 겁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20년 3월 달에 창립이 됐고, 이제 동아일보는 20년 4월 1일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조선일보가 약 한 달 가까이 앞서죠. 물론 이 두 한글 신문사의 창립은 3.1운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아일보는 조선인 본위의 정책, 이걸 계속 제창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선인 지식인들이 머무는 기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문필가들, 또 학자들, 기자라든가 또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아니면 여기에 기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선인 지식인의 기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선일보는 일종의 친일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립을 했다가 계속 경영자가 바뀝니다. 경영이 안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진태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다가 송병준에게 넘어갔다가, 또 신석우라고 하는 민족주의자에게 넘어갔다가 경영이 안정이 안 되고, 뭐 고리대금업자라 그래요. 임경래라는 사람에게 갔다가 이제 또 조마식 선생이 잠깐 맡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광업에서 금광 발견으로 돈을 번 방흥모 씨가 인수를 한 다음부터 안정화가 됩니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1920년부터 계속해서 이 김성수 일가에서 경영을 하면서 조선 지식인의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아래쪽에 보시는 게 현재도 있는 동아일보사의 모습이죠. 동아일보사 원래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 모습이죠. 자,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한국인이 참여하는 그런 일상생활 차원의 운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교육이라든가 산업, 이거는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문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애국, 애족 활동이고 독립운동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거죠. 그래서 33년 이후에 이런 영향으로 사실은 교육열이 대폭적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해서 근대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 또는 인적 역량이 개발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나오고, 또 운행이라든가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의 교육자들이 또 배출이 되고, 학자와 문화예술가들이 배출이 됩니다. 물론 총독부의 관리라든가 군인들도 배출이 됩니다. 이때 당시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새로 건설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력 양성 운동은 대한민국 나라 만들기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데요. 우선 나라를 세우는 데서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본 김성수 선생이라든가 또는 보성전문에서 교수 생활을 한 유진호 박사 등이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나라 세우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를 다지고 발전시키는데 역시 크게 기여를 합니다. 즉 1930년대 이후에 교육받은 인력들이 6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개발에서 중심이 되는 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실력 양성 운동은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민당은 이승만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은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좌익은 집요하게 이 실력 양성파를 친일파로 몰아서 독립운동사와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들은 타협적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독립운동에서 아예 탈락하고 일제에 대한 협력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임촌 김성수 선생을 친일파로 단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김성수 선생은
1949년에 반민특위에서 반미적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할 때 전혀 해당이 안 됐던 인물이에요. 당시 권력자여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반민특위에서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질적인 반미적 행위자 이렇게 국한이 됐기 때문에 애당초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은 물론 대상에 들어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 제1의 기업가로서 여러 가지 전시 협력 행위를 헌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시 협력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반민특위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차원 또 민간 차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친일 청산 작업에서 각각 친일 반미적 행위자와 친일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김성수 선생은 건국 훈장마저도 그 서운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래쪽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본관 앞에 인천 동상 앞에서 그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학생들이 뭘 내걸고 있냐면 우리는 고려대학교에서 당신의 흔적을 지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상을 철거하면 이 인천 선생이 지워집니까? 오늘의 고려대학교 자체가 인천 선생 가문의 그 엄청난 투자와 그리고 인천 선생이 여러 당대의 지식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학교에서 교수를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만들어진 게 오늘의 고려대학교인데 동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그래서 인천 선생만 살짝 지워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철없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들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자기들이 왜 친일파가 세운 학교에 왜 들어옵니까? 친일파가 세운 학교에 들어와 놓고는 그 동상을 철거하면 그 학교가 친일파가 세운 학교가 아닌 걸로 됩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장은 바로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거리 이름을 인천로에서 특히 역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고려대로로 개명을 한 겁니다. 사진 중에서 위쪽에 있는 사진에서 간판을 떼서 내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현 민주당 소속의 성북구청장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걸 앞장서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아마 성북구청의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이 역시 이름 바꾼 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사에서 실력양성파를 지우면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력양성 운동을 독립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반드시 살리고 그리고 복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